네, 오늘 이제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고요. 7월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 주 전략을 다음 주 그 하반기 전략까지 큰 틀에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작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과열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니까,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2001년 이후에 상승률이 가장 컸던 세 번째라고 또 데이터를 뽑아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은?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 그 불이 한번 붙었었던 것들 이후에 되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저효과고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자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저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조선, 방산, 네카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됐죠. 두 번째 이유는 고객예탁금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네. 고객예탁금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마치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정점을 찍었던 게 2021년 하반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고객예탁금이 60조 대 중반까지 현재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이제 새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것들이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렇게 월간 상승률이 높은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효과가 그러면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조정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었던 것들에 대해서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던 것들. 물론 이들이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밥은 우리한테 분명 보약이에요. 우리 몸에 보약이고 우리 증시의 고객예탁금도 보약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보약인데 그것을 너무 빠르게 소화시키려고 한다라면 저는 밥 두 그릇 충분히 소화시킵니다. 이지 아나운서는 두 그릇 소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그릇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증시가 좀 쉬어져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천에서 또 바로 간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워낙 3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의외의 대답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수가 안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지키기 어려웠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지수가 3천 가는데 3천 처음에 이제 찍고 두 번째 찍을 때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6만 원짜리 탈환을 못 시켰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버티면서 지금 3,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들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잘 되는 집안은 뭐 형제들이 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죠. 꼭 맏형만, 뭐 장녀만 뭐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3,000포인트 갈 때 형은 쉬고 있었잖아요. 좀 쉬고 있었고 이제 동생들이 조금 버거운 동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 나 이제 더 이상 밥 못 먹을 것 같아. 배불러. 뭐 이런 동생들이 나오는 게 바로 뭐 네카오라든지 뭐 조선주라 오늘 뭐 조선방산 다시 올라갑니다만 뭐 그게 며칠 동안 좀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할게라고 형이 맏형인 삼성전자가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 조정이 이번 주 계속 나타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먹는 밥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한 2% 시가 대비 30% 높이면서 6만 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날도 오나? 그렇죠. 좀 잘 가줘야 되는데 워낙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좀 어제 또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 그 출처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정리하면 디램 점유 비중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서 밀렸다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위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론이 3위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난주와 분위기가 확 다르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고 뭐 환율 문제라든지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지금 뭐 막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역시 시장의 힘은 살아있다. 고객예탁금이 이 정도 유동성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일부 유동성 장세다라고 이데일리에서 이제 주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힘들이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됐을 때도 확실히 지금 이제 쿠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사실 급하게 올라갈 때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조정의 빌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가장 이제 좀 꺼름직한 게 관세 협상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대요. 그렇죠, 근데 시사했죠. 이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사 때문에 팩트는 아직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재 기자님이 상당히 신중한데요. 저도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재밌었던 게 웃었던 게 뭐냐면 시사 점점점점점 이렇게 쭉 하고 트럼프 마음 이렇게 기사를 그런 또 기사 제목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7월 패키지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7월이 이제 그 90일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쟁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고 관세도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점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거나 좀 더 과격해지거나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저는 연장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면 결국 쫓기면서 많은 것들을 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이재 기자님 제 짝꿍이면 여기다 가운데 딱 선 거놓고 이 선 넘으면 내가 때릴 거야라고 했는데 그 선 넘으니까 다시 선을 더 제 쪽으로 그리고 이 선 넘으면 때릴 거야 이 선 넘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그런 형국이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또 유예해줄게, 뭐 해줄게 지금 그런 국면인데 어찌 됐던 그 대신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주식시장의 불안전성이 차라리 내줄 거 내주고 정말 우리가 두드려 맞을 건 맞고 저기 지금 뭐 50대 이상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차라리 뭐 몇 대 맞고 자는 게 속 편하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상호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우리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이걸 그렇죠.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그런 요소이고 우리는 보다 명확한 것에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야 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가격 싼 거,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실적 잘 나올 거, 이익 잘 나오는 데이터 이걸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밸류를 보면 사실 뭐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조선, 기계 잘 나올 것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집중된 건 또 금융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냐, 스탑이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보유자 영역에서는 저는 일단 한번 챙길 건 챙기자. 수익 실현하자. 일단 뭐 한 50% 이상은 챙길 건 챙기자. 말씀하신 금융,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50% 정도는 챙기고 다시 한번 좀 숨을 가다듬고 가자. 그래서 50%는 그냥 보유 영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동평균선과 본가의 거리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고우라고 외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자, 우리가 2021년도 상황들을 한번 보시죠. 2020년에는 정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거의 모든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2021년부터는 차별화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카카오가 호 10만 원이었어요.
그 가격이 70만 원 갔을 때 1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60만 원 가는데도 100만 원 가니까 기다려라. 50만 원 갈 때도 100만 원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뭐 하면 얼마까지 갈 거야. 기다려. 조정도 기다려. 조정의 매수 기회라라고 외쳤던 유명한 또 인플루언서분도 계시죠. 근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많이 올라가면 예. 조금 쉬었다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섹터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자 지금 한 가지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네. 근데 주식이 왜 3%밖에 못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없는 LIG 넥슨도 3%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그 민감도에 반응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일단은 팔아서 내 계좌에 찍힌 게 내 돈이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하신 분이야 어쨌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얻었으니 괜찮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가지 못한 그래서 수익을 얻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그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실적 모멘텀이 좀 개선이 돼서 이전보다 전년이나 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찾기에 좀 진짜 그 모래사장에서 그 반을 찾는 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불과 한 5년 사이에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이데일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유튜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쇼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저희 이데일리 TV 말고도 또 다양한 또 증권 방송이라든지 유튜버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서로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수익이 날 만한 거, 안 오른 거, 저평가된 거 이것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막 열심히 찾으면 좀 나름대로 찾을 수 네네. 있었다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자동차를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너무 지금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 지지난주부터 한번 들어준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내내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야 조금 들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부담이 덜한 것은 자동차일 수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들이 이제는 순환매가 돌 때가 됐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좀 전언이에요. 제약바이오. 그렇게 보통 이제 되면 지금 다음 순환매는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기 딱 좋은 두 개 있습니다. 좋은데 안 오른 건 뭐 있어요? 자, 순환매 다음에 뭐예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라고 그래서 지금 뭐 작은 것들 같은 경우 임상 실패 얘기가 좀 나오지만 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CDMO의 삼바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주식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좀 건드리고 지켜볼 만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다. 또 세 번째로 지금 불쑥 떠오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지원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부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전 국민 어떤 지원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안경을 가장 많이 바꿨대요. 근데 안경이라고 해서 휴비치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식들 소비를 그쪽으로 소비를 이제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한 15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외식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바꿀까 말까 했던 것들이 이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르신들 안경,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나왔던 지원금 갖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스테이블 코인 관심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박주건 대표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코인 관련주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렇죠. 뭐가 좋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통 기득권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고
확실한 트렌드는 올 것 같기도 한데라는 느낌에서 봤을 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미국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에 있어서의 기축통화를 노린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달러 패권을 네. 놓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외쳤던,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하지만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냐? 탈중앙화. 그다음에 달러의 대체제. 근데 그 얘기를 과연 미국이 가만히 듣고 있을까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흡수를 해버림으로써 네. 탈중앙화가 아니라 집권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어찌됐든 대통령이 엄청 니즈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달러 패권인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방향을.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위챗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건 말씀하신 이제 기득권이 저는 몇 가지 계층들이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 그다음에 네. 각종 카드사. 각종 은행들 우리나라 이런 쪽들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쪽들에서 좀 얘기들이 좀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나라들이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당연시 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의, 그리고 더군다나 주가가 일단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해서 이제 미국도 올라오고 막 했을 때 그냥 일주일 지나니까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논하기에는 저는 이제 그 정도 영향은 안 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지금 많이 쓰시는 게 그런 거니까 네. 거기에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급등했다가 뭐 투자 유의사항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거래 재개 이후 현재 한 16%의 네. 낙폭 기록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계 정세 속에서 같이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희망을 갖고 볼 여지는 증시 저변에, 왜냐하면 네. 고객 예탁금도 60조라고 하니까 네. 볼 거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고객탁금이 60조가 넘는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언까지는 해주셨습니다. 오늘 차영주 ISN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